겨울비가 차갑게 내리는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 라 메종 앞에는 반짝이는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BMW, 벤츠, 아우디, 발레 파킹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비싼 차 열쇠들을 받아들고 있었어요. 레스토랑 입구에는 한신고등학교 97학번 동창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어가고 있었어요. 모두들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화려한 행렬 사이로 한 여자가 조용히 걸어왔어요. 김수진 45세. 그녀는 낡은 패딩 점퍼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운동화는 닳아서 앞코가 해졌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지만 염색도 하지 않아 하얀 머리카락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손에는 작은 크로스백 하나만 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이 수진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실례지만 혹시 직원분이세요? 수진은 작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동창회 참석하러 왔어요. 직원은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시선을 돌렸어요. 분명 이 고급 레스토랑에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거든요. 수진의 마음이 살짝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벌써 50여 명의 동창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말끔한 정장이나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명품 시계를 차고 여자들은 화려한 액세서리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로 수진이 들어서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혹시 웨이터? 또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이런 시선들을 느끼며 조용히 한쪽 구석 테이블로 향했어요. 27년 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도 그녀는 항상 구석진 곳에 앉곤 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늘 초라한 옷을 입고 다녔고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도 없었거든요. 그때도 지금도 똑같았어요. 수진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아. 이미 예상했던 일이야. 스스로에게 말하며 마음을 다독였어요. 야, 김수진 아니야? 갑자기 누군가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학창시절 같은 반이었던 박미영이었어요. 하지만 미영의 표정은 반갑다기보다는 어색했습니다. 어머, 정말 수진이네. 근데 많이 변했다. 미영은 수진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그 시선에는 연민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콕 찔렸어요. 하지만 표정은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안녕, 미영아. 수진이 담담하게 인사했어요. 잘 지냈어? 미영은 자신의 명품 핸드백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나야 뭐 그럭저럭 살고 있지. 남편이 변호사라서 말이야. 미영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넌 뭐 하고 지내? 그 말에는 너 정말 많이 초라해졌구나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냥 열심히 살고 있어. 결국 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영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곧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씩 수진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수진이 정말 오랜만이다. 근데 왜 이렇게 소박하게 입고 왔어? 학창시절 학급 회장이었던 이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는 이제 대기업 임원이 되어 있었고 비싼 수트에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그냥 편한 옷이 좋아서. 수진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다들 자신들의 성공담을 자랑하느라 바빴지만 수진에게만큼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존재가 이 화려한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어머, 수진아, 혹시 일자리 구하고 있어? 한 동창이 선의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회사에 청소하는 자리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진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괜찮아. 수진이 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수진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그녀는 그저 물만 조금씩 마시며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들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진을 향한 시선들은 더욱 냉담해졌어요. 마치 그녀가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동창들 사이에서 그녀만 유독 이질적인 존재로 보였어요. 진짜 별일 다 있네.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동창회에 저런 차림으로 오다니. 수진의 귀에는 모든 말이 들렸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묘한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창회는 점점 달아오르고 있었지만 수진만은 그 열기에서 소외되어 있었어요. 아무도 그녀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모두들 그녀를 피하듯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27년이 지났지만 고등학교 때의 계급 구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어요. 부유한 집 아이들은 여전히 성공했고 가난했던 수지는 여전히 소외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올 게 아니었나. 마음속으로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온 이상 끝까지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빗방울들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쓸쓸해 보였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결혼 안 했어? 갑자기 미영이 물었어요. 응, 안 했어. 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45살까지. 미영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동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럼 혼자 살아? 응. 힘들지 않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미영의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수지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괜찮아. 나름 잘 살고 있어. 하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동정하는 눈빛들만 늘어났어요. 수진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자리를 뜰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도망치는 것 같았거든요. 수진은 꾹 참고 견뎠어요. 그녀의 손이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모두들 자신들의 이야기에만 몰두하고 있었거든요. 수진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듯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에는 남들이 알 수 없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곧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받기 시작했어요. 오늘 코스 요리는 15만 원짜리와 25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 25만 원짜리를 주문했어요. 수진이는 뭐로 할래?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25만 원. 그녀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물만 주세요. 그 말에 주변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아, 수진아, 돈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낼게. 미영이 동정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수진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수진의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는 정말 배가 안 고팠어. 수진이 고개를 저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마치 그녀가 이 자리의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는 듯한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뭔가는 먹어야지. 어떻게 물만 마시고 있어. 하지만 그 말에도 진심 어린 배려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짜증스러움이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자신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 정말로 패배자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수지는 꾹 참고 견뎠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는 않았어요. 27년 전 고등학교 때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혼자였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빵을 먹고 쉬는 시간에 혼자 책을 읽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릴 수도 없었어요. 지금도 똑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수진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표정만은 평온하게 유지했어요. 그것이 그녀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거든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자 레스토랑 안은 더욱 화기애애해졌어요. 고급스러운 요리들이 테이블 위에 올려졌고 사람들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역시 여기 음식은 최고야. 하지만 수진 앞에는 물잔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수진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실제로는 배가 고팠어요. 오늘 아침부터 제대로 먹은 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25만 원짜리 코스 요리는 그녀에게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동창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사회를 맡은 준호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자, 그럼 이제 각자 근황 얘기를 해보자. 그의 말에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다들 궁금하잖아. 누가 뭘 하고 사는지 말이야. 곧 한 명씩 일어나서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일어선 것은 미영이었습니다. 나는 남편이 대형 로펌 변호사라서 강남에서 잘 살고 있어. 미영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딸은 의대생이고 아들은 유학 보냈지 뭐. 그녀의 자랑에 사람들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역시 미영이는 복도 좋아. 누군가가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집도 강남 아파트 100평대라면서. 맞아. 작년에 이사했어. 한강 뷰가 정말 좋거든. 미영의 자랑은 계속됐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부럽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어요. 이어서 김태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우리 회사가 작년에 코스닥 상장했어. 태수의 목소리에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지금 직원이 200명 정도 되고 매출도 꽤 괜찮아. 그의 말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탄성을 질렀어요. 대박이다, 진짜. 누군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했습니다. 올해는 매출 100억 목표야. 태수가 웃으며 덧붙였어요. 한 명씩 자신의 성공담을 자랑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은 수진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고 자신의 차례가 올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사람들이 그녀에게 차례를 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로 일어선 것은 박지훈이었어요. 나는 건설회사 운영하고 있어. 요즘 재개발 사업이 잘 돼서 말이야. 지훈의 이야기도 화려했습니다. 작년에만 아파트 500세대 분양했어. 우와, 정말 대단하다.
사람들의 부러움이 계속됐어요. 수지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한 이야기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공의 척도는 모두 돈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일어선 것은 최영이었어요. 나는 병원 운영하고 있어. 성형외과인데 요즘 대박이야. 영희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거든. 연예인들도 많이 와. 그녀의 자랑에 여자들이 더욱 관심을 보였어요. 어머, 정말. 누가 와? 그건 비밀이지. 하지만 진짜 유명한 사람들 많이 와. 영희가 신비롭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명씩 자신의 성공담을 발표할 때마다 수진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마치 너는 뭐가 있는데?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일어선 것은 이현우였어요. 나는 대기업 임원이야. 올해 상무로 승진했어. 현우의 가슴팽이는 계속됐습니다. 연봉도 억대고 스톡옵션까지 합치면 더 많지. 그의 말에 남자들이 부러워했어요. 역시 현우는 학창 시절부터 머리가 좋았지. 공부도 잘했고 말이야. 사람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수지는 이 모든 것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들의 성공이 부럽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보다는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자신만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었어요. 수진아, 너는 뭐 하고 살아? 갑자기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순간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냥 열심히 살고 있어. 그 대답은 너무 모호했고 사람들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이 뭐야? 구체적으로 말해봐. 태수가 다시 물었어요. 하지만 수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그녀의 처지를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일용직이나 하는 것 같아. 결혼도 못했다면서. 45살까지 혼자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그들의 속삭임이 수진의 귀에 다 들렸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호가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려고 다른 화제를 꺼냈어요. 자, 그럼 이제 음식 더 시키자. 여기 와인도 정말 좋거든. 곧 웨이터가 와서 와인 리스트를 가져왔습니다. 이 와인은 한 병에 50만 원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 주문했어요. 우리 다 같이 마시자. 좋지.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하지만 아무도 수진에게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는 와인을 마실 자격이 없다는 듯이요. 수진은 여전히 물만 마시고 있었어요. 목이 말랐지만 계속해서 물만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다시 신나게 떠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수진만은 계속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와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았고 모두들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었어요. 간혹 누군가 그녀를 보면 동정하는 듯한 시선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야, 기억나? 고등학교 때 수진이가 맨날 도시락도 못 싸와서 빵만 먹던 거. 갑자기 누군가가 과거 얘기를 꺼냈어요. 그 말에 사람들이 아, 맞다 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수진에게는 상처가 되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추억담이라며 수진의 가난했던 과거를 소재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복도 맨날 같은 거 입고 다녔지. 집에서 도시락비도 안 줬나 봐. 사람들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수진이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일하셨잖아.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하셨고, 그들의 기억은 정확했어요. 하지만 그 기억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잔인했습니다.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정말로 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살았잖아. 지금도 그렇고 누군가가 위로하는 척 말했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없었어요. 맞아. 가난해도 성실하게 살면 되는 거지. 또 다른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모두 위선적으로 들렸어요.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 아픔으로 간신히 참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대화에서 수지는 점점 더 소외되어 갔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모두들 그녀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간혹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도 그것은 호기심이나 동정의 시선일 뿐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여기 음식 정말 맛있다. 준호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역시 고급 레스토랑은 달라. 맞아. 가격은 좀 비싸지만 그만한 값어치는 하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런 대화를 들으며 수지는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25만 원. 그녀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한 달 생활비의 상당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점심값 정도였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곧 사람들은 또 다른 자랑거리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올해 매출이 200억 넘었어. 우리 남편이 승진해서 연봉이 2억이 됐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수진을 향한 시선들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 성공한 사람들의 모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듯 했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뭐 하고 사는 거야? 태수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설마 백수는 아니지? 그의 말에 사람들이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조롱의 기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냥 일하고 있어라고 모호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일인데? 구체적으로 말해봐. 미영이 계속해서 추궁했습니다. 우리는 다 솔직하게 말했잖아. 하지만 수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상황을 더욱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수진이 말하기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편의점 알바, 아니면 청소 일? 그들의 추측은 계속됐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점점 더 빨개졌어요.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어요. 여기서 폭발하면 정말로 지는 것 같았거든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수진을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초라한 차림새, 먹지도 않는 음식, 그리고 직업에 대한 애매한 대답까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설마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지.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빚이라도 있나? 또 다른 사람이 걱정하는 척 말했어요. 하지만 그 걱정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호기심이 더 많았어요. 수지는 이 모든 시선들을 느끼고 있었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깊은 평정심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마치 이런 상황에 이미 익숙해져 있다는 듯이요. 하지만 그 평온함마저도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누군가가 작게 속삭였어요. 너무 조용해. 혹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그들의 추측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수지는 모든 것을 들으면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녀만의 고요한 세계를 유지하면서요. 식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해졌어요. 사람들은 고급 와인을 마시며 자신들의 성공담을 계속해서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수진만은 여전히 물 한 잔으로 버티고 있었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점점 더 거슬리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야, 수진아, 정말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태수가 약간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다 좋은 음식 먹고 있는데 너 혼자 물만 마시고 있으니까 좀 그렇잖아. 그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수진이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자신이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민폐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괜찮아. 나는 요즘 소식하고 있어서. 수진이 작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여전히 좋지 않았어요. 소식. 그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미영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의 순간 정적이 흘렀지만 곧 사람들은 어색하게 웃어 넘겼어요. 수진의 얼굴이 사과처럼 빨개졌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아, 그렇게 말하면 누군가가 말리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어색해진 후였어요. 수진은 고개를 푹 숙이고 물잔만 바라봤습니다. 곧 대화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어요. 자녀들 자랑, 남편들 자랑, 집 자랑까지 온갖 자랑거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 딸이 SKY 대학 의대 갔어. 영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역시 영희 딸은 어릴 때부터 똑똑했지.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우리는 강남에 아파트 세 채 있어. 지훈이 덧붙였어요. 세 채나? 대박이다. 임대 수입만으로도 한 달에 얼마 나와?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될 때마다 수진을 향한 시선들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라서 해외 출장도 자주 가. 미영이 또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번 달에는 유럽 출장 간다고 하더라고. 우와, 부럽다. 나도 따라가고 싶어. 여자들의 부러움이 이어졌어요. 수지는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점점 더 초라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과는 너무 다른 세계의 이야기 같았어요. 유럽 출장, 강남 아파트, 의대, 모든 것이 꿈만 같은 얘기였습니다. 수진아, 너는 결혼 안 했어. 갑자기 누군가가 물었어요. 수진이 고개를 저으자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솔로구나. 45살까지 혼자 사는 것도 참. 그들의 말에는 연민보다는 우월감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자신들과는 다른 계층의 사람을 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혼자 사는 것도 좋은 거 아니야? 수진이 담담하게 말했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여자가 혼자 살면 힘들잖아. 현우가 걱정하는 척 말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누군가의 말에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지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비정상적인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혼자 살면서 외롭지 않아? 영희가 동정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특히 명절 때는 어떻게 보내? 아무래도 가족이 있어야 사는 맛이 나는데. 그들의 질문과 조언이 계속됐어요. 하지만 그 모든 말들이 수진에게는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자신의 삶이 불완전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대화에서 수진은 점점 더 소외되어 갔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모두들 그녀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간혹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도 그것은 호기심이나 동정의 시선일 뿐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여기 음식 정말 맛있다. 준호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역시 고급 레스토랑은 달라. 맞아. 가격은 좀 비싸지만 그만한 값어치는 하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런 대화를 들으며 수지는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자신만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 사람들은 또 다른 자랑거리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회사가 올해 매출이 100억 넘었어. 태수가 우쭐하며 말했습니다. 100억. 진짜 대박이다.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우리 남편이 승진해서 연봉이 억대가 됐어. 미영이 또 자랑을 했습니다. 억대라니 정말 부럽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수진을 향한 시선들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 성공한 사람들의 모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듯 했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뭐 하고 사는 거야? 태수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설마 백수는 아니지? 그의 말에 사람들이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조롱의 기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냥 일하고 있어 라고 모호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일인데? 구체적으로 말해봐. 미영이 계속해서 추궁했습니다. 우리는 다 솔직하게 말했잖아. 하지만 수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상황을 더욱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수진이 말하기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시간제 일? 아니면 일용직? 그들의 추측은 계속됐습니다. 수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표정만은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설마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지.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빚 때문에 힘든 건 아닐까. 또 다른 사람이 걱정하는 척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에는 진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호기심과 우월감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수진을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초라한 차림새, 먹지도 않는 음식, 그리고 직업에 대한 애매한 대답까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영희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일 정도는 말할 수 있을 텐데.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이 모든 시선들을 느끼고 있었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깊은 평정심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이미 익숙해져 있다는 듯이요. 하지만 그 평온함마저도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너무 조용하지 않아? 지훈이 의아해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뭔가 반응을 보일 텐데. 혹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들의 추측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면 정말로 지는 것 같았거든요. 아무래도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아. 미영이 동정하는 척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몰아세운 건 아닐까. 하지만 그 말에는 진짜 미안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녀가 자리를 뜨자 사람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이상하지 않아? 뭔가 숨기는 게 분명히 있어. 혹시 범죄라도 저질렀나? 그들의 추측은 점점 더 악의적이 되어갔어요. 화장실에서 수지는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낡은 옷, 지친 얼굴, 그리고 슬픈 눈빛. 왜 왔을까? 수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집에 있을 걸 그랬어. 하지만 이미 온 이상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도망가면 정말로 패배자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수지는 찬물로 얼굴을 씻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돌아오자 사람들의 대화가 뜸해졌어요. 분명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 왔어? 미영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수지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27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소외되고 여전히 무시당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지만 언젠가는 그 진가가 드러날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동창회는 계속되었지만 수진만은 그 즐거움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도 그녀의 표정은 의외로 평온했어요. 마치 이 모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수진에게는 먼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수지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진짜 가치를,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것도요. 시간은 어느새 밤 9시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동창회가 3시간째 접어들자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은 와인에 취해 더욱 신나게 떠들고 있었고 자신들의 성공담을 과장해서 늘어놓기에 바빴어요. 그런 와중에 수진만은 여전히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고 이제는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어요.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자, 그럼 이제 2차 갈까?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근처에 좋은 바가 있어. 거기서 더 마시면서 얘기하자. 사람들이 환호하며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좋지. 오늘은 끝까지 놀자. 27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지. 모두들 흥분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수진에게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마치 그녀는 2차에 올 사람이 아니라는 듯이요. 수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정말로 자신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싶었어요. 수진이는 어떻게 할 거야? 미영이 마지못해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당연히 안 올 거지 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수진은 작게 미소를 지으며 나는 집에 갈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며 그래, 집에 가서 쉬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들에는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가라는 뜻으로 들렸어요. 수진의 가슴에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7년 만에 만난 동창들인데 이렇게 냉대받을 줄은 몰랐어요. 물론 예상하긴 했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더욱 서글펐습니다. 곧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발레 파킹에서 각자의 고급 차들을 찾아가는 모습이 창밖으로 보였습니다. BMW, 벤츠, 아우디. 그 화려한 행렬을 보며 수지는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자신만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현실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아, 그동안 잘 지내. 태수가 마지못해 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그 인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라는 말도 덧붙였지만 그 다음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사실 다들 수진과는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하고 있었습니다. 응, 너도 잘 지내. 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깊은 서글픔이 담겨 있었어요. 한 명, 두 명씩 떠나갈 때마다 수진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정말로 자신은 이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싶었어요. 마지막까지 남은 몇 명이 계산을 할 때도 수진은 제외되었어요. 수진이는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빼고 계산하자. 미영이 말했습니다. 그 말은 배려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더욱 서럽게 만드는 말이었어요. 수진은 고마워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서글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아무것도 기여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식도 못 먹고 이야기도 나누지 못하고 그저 자리만 차지한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수진만 혼자 남게 되었어요. 화려했던 레스토랑은 갑자기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웨이터들이 테이블을 정리하는 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어요. 수진은 잠시 자리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정말 집에 갈 시간이었어요. 레스토랑을 나서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수진은 낡은 패딩에 후드를 깊이 썼습니다. 저 멀리서 동창들이 2차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화려한 차들이 줄지어 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신만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27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은 그들에게 동등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이 소외감은 45세가 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집안 배경, 초라한 외모, 그리고 남들과 다른 삶의 방식.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벽이 되어 자신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정말 바보같이 왔네. 수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뭘 기대했던 걸까? 동창들이 변했을 거라고, 자신을 따뜻하게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잘못이었어요.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차가워진 것 같았어요. 성공한 자신들의 모습에 취해서 남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동창들의 성공을 질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기뻤어요. 하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 그 차가운 시선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수진이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들의 태도는 명확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동정하고 있었어요.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버스가 왔어요. 수진은 천천히 버스에 올라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멀리 강남의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자신과는 다른 세상, 영원히 갈 수 없는 세상의 불빛들이었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출발했고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27년 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꿈꿨던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도 성공해서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고난과 시련, 그리고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 놓았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 수진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각자의 인생은 다르고 각자의 길이 있는 거라는 걸요. 버스 안에서 수지는 작게 눈을 감았어요.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내일이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하루를 견뎌내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혼자서 묵묵히 자신만의 방식으로요. 이것이 김수진의 삶이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운명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지만 언젠가는 그 진가가 드러날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한 정거장씩 지나갈 때마다 수진의 마음은 조금씩 정리되어 갔어요. 오늘의 아픔과 상처도 결국은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의 진짜 가치를 인정받을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조금만 더 참자. 수진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자.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희망이 남아 있었어요. 비록 오늘은 힘들었지만 내일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길을 계속 걸어갈 거라고 다짐했어요. 버스는 계속 달려갔고 수지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올 거라고 확신했어요. 수진의 가슴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큰 비밀이 숨어 있었거든요. 그 비밀이 드러나는 날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의 아픔도 견뎌낼 수 있었어요. 버스가 그녀의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일은 다른 하루가 될 거야. 그렇게 말하며 버스에서 내렸어요.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2차로 이동한 동창들은 강남의 고급 바에서 더욱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비싼 위스키와 와인이 테이블 위에 즐비했고 사람들은 더욱 신나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없어지자 분위기는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았어요. 야, 솔직히 수진이 좀 이상하지 않았어. 미영이 술김에 솔직한 말을 꺼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직업도 제대로 안 말하고 태수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뭔가 수상해. 아마 정말 힘들게 사는 것 같아. 영희가 안타까워하는 척 말했지만 그 말에는 우월감이 섞여 있었어요. 음식도 못 먹겠다고 하고 우리는 정말 잘 산다는 걸 느끼겠더라. 또 다른 사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곧 사람들은 수진 얘기를 그만두고 다시 자신들의 성공담에 열을 올렸어요. 자녀 자랑, 재산 자랑, 남편 자랑까지 온갖 자랑거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치 수진이라는 반면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성공이 더욱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우리는 복이 많아. 준호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그러게 말이야. 다들 성공했네. 사람들의 자축이 계속됐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이 누구인지를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바깥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쾅!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바 안의 사람들도 놀라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뭐야, 저게? 누군가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사고 난 것 같은데? 바깥을 보니 길 건너편에서 교통사고가 난 것 같았어요. 승용차 한 대가 가로등에 박혀 있었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차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상황이 심각해 보였어요. 어떻게 저렇게 큰 사고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가 119에 신고해? 준호가 외쳤어요. 곧 누군가가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강남구 역삼동. 하지만 구급차가 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았어요. 주말 밤이라 교통이 복잡했고 사고 현장까지는 최소 10분은 걸릴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들 괜찮을까? 미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피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사고 현장에는 쓰러진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 누군가는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서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이 와야 할 텐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사람들은 그저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위잉, 위잉.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벌써 구급차가 오나 하며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급차는 보이지 않았어요. 사이렌 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구급차 소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더 급박하고 더 긴급한 느낌의 소리였습니다. 뭔가 다른 응급 차량인가? 누군가가 의아해했어요. 사이렌 소리는 이제 바로 근처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갑자기 바 밖으로 한 사람이 뛰쳐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 사람. 미영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설마. 다른 사람들도 창가로 몰려들어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어디서 본 것 같은 뒷모습이었어요. 낡은 패딩을 입고 운동화를 신은 그 뒷모습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설마 수진이? 태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어요. 수진이가 왜 여기에? 집에 간다고 하지 않았나?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는 이제 귀가 먹먹할 정도로 컸어요.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뛰쳐나간 사람은 사고 현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사고 현장에 도착한 그 사람은 갑자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냉정하고 전문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쓰러진 사람들을 차례대로 확인하고 무언가를 지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게 정말 수진이야? 사람들이 믿을 수 없어 했어요. 아까까지 초라하고 소외되어 있던 그 여자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사고 현장의 리더가 된 것처럼 당당하고 전문적인 모습이었어요. 뭔가 이상해. 영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 정말 수진이 맞아. 사고 현장에서 수진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아까까지 조용하고 초라했던 그녀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냉정하고 전문적인 의료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쪽 환자는 의식이 잃었고 맥박 약함. 수진이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저쪽은 다리 골절 의심. 그 목소리에는 27년간 쌓인 전문성과 경험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오직 그녀만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어요. 저 여자가 뭘 하는 거야? 태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의료진도 아닌데. 하지만 수진의 움직임은 확실히 전문가의 그것이었어요. 환자의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을 체크하고 출혈 부위를 압박하는 모습이 완전히 의료진 같았습니다. 곧 진짜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구급대원들이 내리자 수진은 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환자 3명,
이쪽은 흉부외상 의심이고 저쪽은 그녀의 전문적인 설명에 구급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이 응급의학과세요? 한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바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동창들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응급의학과. 선생님? 사람들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김수진입니다. 수진의 대답에 구급대원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아, 김수진 교수님. 한 구급대원이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평소에 많이 뵙던 분인데 그들은 존경하는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봤어요. 교수님이 계시니까 정말 든든합니다. 바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동창들은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교수,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사람들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까까지 무시하고 얕보던 그 여자가 실제로는 대한민국 최고 병원의 의대 교수였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미영이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아까 자신이 변호사인 남편을 자랑했는데 정작 수지는 자신이 의대 교수라는 사실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대단한 직업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수지는 계속해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길은 정확했고 판단은 빨랐습니다. 이 환자는 즉시 수술이 필요해요. 수진이 구급대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병원에서 받을게요. 구급대원들은 네 교수님 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잠깐만. 수진이가 의대 교수라고? 태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럼 아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준호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사람들은 갑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곧 또 다른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소방차도 함께 왔어요. 소방관들이 내리자 수진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사고 현장에서 만나 뵙게 되네요. 그들 모두가 수진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 여자가 정말 수진이야? 사람들은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아까까지 초라한 옷을 입고 물만 마시던 그 여자가 지금은 사고 현장의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의료진과 구급대원들이 그녀의 지시를 따르고 있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환자들이 모두 병원으로 이송되자 수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27년간 수많은 생명을 구해온 이 손들이에요. 오늘도 또 다른 생명들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삶이었고 그녀가 자랑스러워하는 일이었어요. 구급대원들이 떠나기 전 수진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환자들이 살았어요.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수지는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바에서 지켜보던 동창들은 이제야 진실을 깨달았어요. 수진이 왜 자신의 직업을 말하지 않았는지, 왜 그렇게 조용했는지, 왜 음식을 먹지 않았는지,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동창들을 만나고 싶어서 온 거였어요. 하지만 동창들의 차가운 시선과 무시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상관없다는 듯이 조용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녀의 진짜 모습이 이제야 드러난 거였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의사, 대한민국 최고 병원의 교수. 그것이 바로 김수진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사고 현장이 정리되자
수지는 천천히 밭 쪽으로 걸어왔어요. 동창들은 모두 창가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부끄러움, 그리고 존경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27년 만에 만난 동창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바로 그들이 무시했던 김수진이었던 거예요. 수진아, 미영이 급하게 밥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우르르 따라 나왔어요. 수진아, 너 정말 의대 교수야? 미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수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일하고 있어.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입을 벌렸어요. 서울대병원이라니, 그것도 응급의학과 교수라니. 그럼 아까 왜 말 안 했어? 태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우리가 다 자기 자랑하고 있을 때 왜 조용히 있었어? 수지는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대답에 사람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서울대병원 교수라는 게. 수진아, 미안해. 준호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우리가 너무 몰랐어.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수진아. 우리가 바보였어. 하지만 수지는 괜찮다는 듯이 손을 흔들었어요. 괜찮아. 다들 성공해서 자랑하고 싶었을 거야. 그녀의 너그러운 모습에 사람들은 더욱 부끄러워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수진아, 의대는 언제 갔어? 영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수진이 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졸업하고 나서 열심히 공부했어. 검정고시로 대학 갔고. 검정고시.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럼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마친 거야?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중퇴했어. 수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후에 혼자 공부해서 의대 갔지. 사람들은 말을 잃었어요. 고등학교를 중퇴했는데 의대에 갔다고? 그것도 서울대 의대에? 와, 정말 대단하다. 태수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혼자서 그 어려운 공부를 다 했다는 거야?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수진이 고백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느라 거의 잠도 못 잤지. 그런데 어떻게 의대를 생각했어? 미영이 물었어요. 수진의 눈빛이 잠시 멀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사고 나셨을 때 병원에 갔었거든.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를 살려주셨어.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지. 사람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수진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의사가 된 거였어요. 정말 대단해. 준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돈 벌려고만 했는데 너는 정말 숭고한 일을 하고 있었구나.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까지 무시하고 얕보던 수진이 이제는 존경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수진아, 왜 그렇게 초라하게 입고 왔어? 영희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교수라면 돈도 많이 벌 텐데. 수진이 작게 웃었어요. 돈을 많이 벌긴 하지만 대부분 기부해. 기부. 사람들이 놀랐어요. 어려운 환자들 수술비도 대신 내주고 의료봉사도 많이 가거든. 수진이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쓸 돈은 많지 않아. 사람들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돈을 벌어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남을 위해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옷 같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환자들은
내가 뭘 입고 있는지 보지 않거든. 그 말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겉모습에만 신경 쓰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 미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 바보였어. 아까 너한테 청소일 제안한 것도 정말 미안해. 다른 사람도 사과했어요. 수지는 괜찮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다들 몰랐으니까 괜찮아. 그런데 수진아, 결혼은 왜 안 했어?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수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시간이 없었어. 환자들 돌보느라. 24시간 병원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 그녀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수진이 덧붙였어요. 자유롭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거든. 아까까지 그들이 수진을 동정하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수진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고 자신만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정말 잘못 생각했어. 태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너가 제일 성공한 거였구나. 성공이 뭔지도 몰랐어. 다른 사람들도 반성하기 시작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성공은 다른 거였어요. 수진처럼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정말 고마워. 준호가 말했어요. 너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어. 우리가 얼마나 샬로했는지 알겠어. 사람들의 표정이 숙연해졌어요. 수진의 숭고한 모습을 보고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수진아, 아까 사이렌 소리는 뭐였어? 영희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구급차 소리가 아니었는데. 수진이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기계를 꺼냈어요. 응급 호출기야. 큰 사고가 나면 병원에서 연락이 와. 그래서 급하게 뛰어나간 거구나. 사람들이 이해했어요. 수진이 갑자기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응급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는 의사였던 거죠. 수진아, 오늘 우리 때문에 힘들었지. 미영이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오히려 좋았어. 좋았다고? 응. 오랜만에 동창들 얼굴 보니까 반가웠어. 수진의 진심 어린 말에 사람들은 더욱 미안해했어요. 자신들은 수진을 무시했는데 수진은 정말로 반가워했던 거예요. 수진아, 다음에는 우리가 제대로 대접할게. 태수가 약속했어요. 정말 미안했어. 다른 사람들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수진은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하지만 굳이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돼. 우리는 그냥 동창이니까. 그 말에 사람들은 감동했어요. 서울대병원 교수라는 대단한 지위에도 불구하고 수진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존경해. 준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이야말로 진짜 롤모델이었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정말 많이 배웠어. 미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오늘이 정말 의미 있는 하루였어. 사람들은 수진을 둘러싸고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는 정말로 동등한 동창으로, 아니 오히려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수진도 편안한 표정으로 대화에 참여했어요. 아까까지의 어색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늦어지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헤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수진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정말 오늘 고마웠어. 너 덕분에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
진심 어린 인사들이 오갔어요. 다음에 또 만나자. 이번에는 우리가 제대로 된 자리 만들게. 약속들도 이어졌습니다. 수지는 모든 사람들과 따뜻하게 인사를 나눴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 다들 고마워. 마지막까지 수지는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동창들이 모두 떠나고 수진만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뿌듯했어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잘 봤죠? 수진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딸이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구하고 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결국은 보람 있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어요. 내일도 또 다른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오늘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돌볼 겁니다. 그것이 바로 김수진이 사는 방법이었고 그녀가 자랑스러워하는 삶이었어요. 27년 만의 동창회는 이렇게 뜻밖의 결말을 맞았습니다. 초라한 복장으로 와서 무시받던 여자가 사실은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놀라운 반전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돈이 아니라 마음을, 자랑이 아니라 겸손을 배운 하루였어요. 김수진은 그날 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내일 또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준비를 하면서요.